안녕하십니까? 3월 7일 현재 기름값이 좀 올랐네라며 넘길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앞의 주유소 가격표는 대한민국 경제의 명운을 뒤흔들 거대한 전조 증상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곳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 특히 대한민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가 통과하는 이 좁은 바닷길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상황은 심각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전략 비축유를 이미 쏟아부은 미국은 현재 창고가 텅 빈 상태이고,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9월까지 100일 이상의 장기전을 준비하는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유가 상승은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당신의 자산과 일상을 수개월간 갉아먹을 구조적 리스크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무너뜨리는지 그 잔인한 메커니즘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유가 상승의 첫 번째 도미노는 하늘길에서 시작됩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유가가 오르면 항공주가 힘들다는 수준이지만, 진짜 단서는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 오를 때마다 국내 항공사들의 영업이익은 수천억 원씩 증발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유류해지 능력입니다. 대한항공 같은 대형 항공사는 6개월에서 1년치 연료를 미리 고정 가격으로 계약해두는 보험, 즉 해지를 통해 당장의 폭풍을 피할 수 있지만, 제주항공 같은 저비용 항공사는 다릅니다. 이들은 해지 여력이 적어 유가 상승의 충격이 필터링 없이 실적에 그대로 꽂히는 구조입니다. 이는 곧 산업 전체로 번집니다. 항공사가 비용 보전을 위해 유류 할증료를 올리는 순간 여행 수요는 붕괴됩니다. 특히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해외 컨벤션 즉 마이스 산업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 출장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거나 취소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항공 화물 운임 상승으로 이어져 당신이 즐겨 찾는 해외 직구 배송비와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는 물류 대란의 서막이 될 것입니다. 많은 투자자가 유가가 오르면 석유 관련주는 다 오르는 것 아니냐는 치명적인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정유사와 석유화학사의 운명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S-오일 같은 정유사는 재고가치 상승으로 단기 이익을 보지만, 금호석유 같은 석유화학사에게 고유가는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원재료인 나프타 가격은 유가와 연동되어 폭등합니다. 반면 중국산 저가 제품과 피 터지는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서 제품 가격은 마음대로 올릴 수 없습니다. 원가는 치솟는데 판매가는 제자리인 상황, 이를 마진 압착이라 부릅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산업 현장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프타는 플라스틱 포장재와 비닐하우스용 비닐의 핵심 원료입니다. 나프타 가격이 오르면 과자 봉지부터 마트의 신선식품 포장재, 겨울철 채소 재배 비용까지 도미노처럼 상승합니다. 당신의 장바구니 물가가 유가에 저당 잡히는 순간입니다. 원가 상승, 수요 감소, 가격 경쟁력 하락이라는 삼중고에 빠진 국내 석화사들의 적자 늪은 우리 실물 경제가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결국 국가 경제의 근간을 타격합니다. 대한민국은 연간 약 10억 배럴의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유가가 $20만 올라도 매년 약 30조 원이 중동 산유국으로 유출됩니다. 국내 초거대 기업의 1년 이익이 고스란히 기름값으로 사라지는 셈입니다. 막대한 달러가 국외로 빠져나가면서 원달러 환율은 폭등합니다. 이미 시장은 이제 1,500원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다시 오르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되죠. 이때 한국은행은 절망적인 외통수에 직면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1,900조 원에 육박합니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치솟는 물가와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올려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폭발하고, 금리를 올리면 1,900조 원의 부채를 짊어진 가계와 부동산 PF가 연쇄부도에 직면하는 잔인한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향후 전개될 상황에 따라 다른 생존 전략을 짜야 합니다. 첫째, 극적인 외교적 타협으로 유가가 빠르게 안정되는 경로입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둘째, 가장 유력하며 무서운 시나리오입니다.
전쟁이 길어지며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항공사들의 6에서 12개월짜리 해지 계약이 하나둘 만료되는 구조적 트랩입니다. 계약이 만료되는 순간부터 저비용 항공사와 석화사들은 유가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셋째, 상상하기 싫은 파국입니다. 유가는 단숨에 $150를 돌파하고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은 붕괴됩니다. 이는 경제적 암흑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미 두 번째의 깊숙이 진입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십시오. 조용히 갉아먹는 이 구조적 침체가 한방의 폭락보다 훨씬 치명적입니다.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의 삶고 시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달러와 금 비중을 확대하십시오.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금값은 20배 폭등했습니다. 환율 1,500원 시대의 달러, 자산과 금은 인플레이션의 공격을 막아줄 유일한 구명조끼입니다. 둘째, 포트폴리오를 가격 결정력 중심으로 재편하십시오. 원가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독점적 기업, 원가 절감이 가능한 독보적 기술을 가진 기업만이 살아남습니다. 단순히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낙폭 과대주를 줍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셋째, 철저한 부채 줄이기가 필요합니다. 고금리 장기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변동금리 대출은 최우선으로 상환하고 신규 부동산 매수나 레버리지 투자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십시오. 지금은 공격이 아닌 생존이 최우선 투자 전략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과거 오일 쇼크 당시 오히려 산업 체질을 개선해 더 강하게 일어섰습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나 뉴스가 아닌 이면의 구조를 읽고 대비하는 자에게는 부의 지도를 바꿀 거대한 기회가 됩니다. 냉혹한 경제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된 씨앗만이 다음 봄에 가장 화려한 꽃을 피울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